빌딩 교습서의 김성현입니다. 오늘은 통임대 투자를 할 때 꼭 체크해야 될 사항 3가지랑 그리고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메디컬 건물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1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미만 사이의 건물 같은 경우를 신축할 때에는 의원으로 허가 시에 주출입구, 그리고 뭐 접근로, 그리고 단차 이런 게 필수적으로 의무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500제곱미터 이상의 그 의원을 허가 시에는 신축도 포함되지만 용도 변경 시에도 의무사항이 들어가고 앞서 말한 내용 포함해서 화장실, 복도포, 승강기 같은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있다는 점 미리 체크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나중에 뭐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체크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통임대 건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주 씨는 통임대 건물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임대료 잘 나오고 관리도 쉽고, 근데 이제 나가게 되면 공실 위험이 좀 크지 않나 걱정도 되고. 네, 이렇게 장단점이 뭐든지 다 뚜렷한 통임대 투자인데, 통임대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당연히 관리의 용이성이겠죠. 임차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뭐 주업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건물 관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뭐 강남이나 뭐 성수동 쪽에 이제 소형 주택들이 이제 신축이 돼서 이런 소형 사옥으로 이제 임차를 맞춰서 하는 투자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공급도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통사학에 대해서 통임대 이런 소형 평수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시고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통임대 건물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중요한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지역만 보고 들어오셨다가 입지가 과연 통으로 임대가 들어올 만한 위치인지 체크가 되셔야겠죠. 그러려면 주변에 이런 유사한 업종이 들어와 있거나 이 정도 규모의 사업체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 구조입니다. 건물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통임대로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평수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건축사와 설계 시에 혹시라도 통임대가 아니라 개별로 들어올 수 있게끔 구조를 짜놔야겠죠. 뭐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 전용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되게 줄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통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게 아니라 만약에 가능하다면 개별적으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추후에 개별 임대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험을 들어놓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말씀드릴 거는 대지 면적도 굉장히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통사옥으로 임대를 못 받을 시에는 개별이라도 돌려야 되는데, 소형 부지에서 이제 통사옥용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걸 투자하실 때는 그 주차 대수가 당연히 그 건물에 뭐 2대에서 3대밖에 안 나오겠죠? 당연히 사무실은 주차가 필수다 보니 상부층 임대를 못 맞추거나 1층 면적 때문에 뭔가 수익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테니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 주변 임대료 조사입니다. 통임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률적으로도 메리트를 느끼시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주변에 비슷한 표본이 있다면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완성되어 있는 또 임차가 맞춰져 있는 건물을 보셨을 때 주변 시세보다 좀 많이 비싼데 임대료가 월등히 더 좋아서 수익적으로 메리트를 느꼈다고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실 때는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임차인한테 뭐 렌트 프리 기간이나 뭐 인테리어비 제공 같은 것들로 통해 가지고 주변 임대료보다 뭔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만약 이 3가지가 체크가 되지 않거나 가격이나 수익만 보고 들어가셨을 때 가장 뭐 큰 리스크는 뭐냐면 당연히 그 임차인이 나갔을 때예요. 그리고 뭔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관계 역전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임차인을 보고 들어왔는데 임차인이 뭐 나가거나 상황이 힘들다면서 임대료를 좀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3가지 포인트를 꼭 체크하시고, 특히나 이제 이런 이면에 있는 이런 뭔가 주택이 사무실로 바뀐 통사옥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경기는 지금 둔화되고 있어요. 점점 창업을 뭐 대규모로 하시려는 분들도 좀 적어지고 있고, 상업체들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창업이. 그럴수록 통임대 투자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개인과 건축사분과 잘 상의하셔서 통임대 건물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마치겠습니다.